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이 증권가라든가 뭐 전문 매체에서 내년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거죠. 전일이죠.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올해 완성차 업종들의 생산 분량이 300만 대에서 600만 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뭐 실적에 대한 약화를 의미를 하죠. 실적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차량용 반도체 업종들을 담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다 박스권에 갇히긴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24만원대, 20만원 초반 구간대 갇혀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이제 고점을 평가로 받으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EV6, 뭐 기아가 아이오닉 5, 기아 같은 경우는 EV6 굉장히 전기차로서의 기대감을 내놓을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마침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랑 터지면서 그게 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물론 한두 종목이야 슈팅이 나왔죠. 그게 막 세력들이 올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주들의 주도주 랠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저는 3, 4분기 때 자동차 업종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대감만큼 시세가 안 나왔다니까요. 대형주들이 오히려 떨어졌죠. 반도체가 없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 폭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리스크가 완전히 제외된 내년이나 아니면은 그 후가 아니라 왜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냐 하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자, 2분기 때까지 그나마 실적들을 많이 메꿨는데, 3, 4분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 업종에 대해서 실적들이 이제 2분기랑 비슷해지거나 아니면은 소폭 하락하거나 좀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악화되면 어떻게든 상승을 시키려고 돌립니다. 근데 이런 차량용 반도체 같이 장기적으로 악재 해소될 수 있는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기다리는 거죠. 기업들이 기다리면서 다른 마케팅을 펼치면서 그 기간을 좀 버티려고 하는 건데, 그 기간만 버틴다면은 반도체가 수급이 되고 차량들이 정상화적으로 나가준다면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지 못했던 이런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폭발적인 성장과 그런 기대감을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과 모멘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텔 같은 경우는 반도체 라인을 차량용 라인을 증설하기로 했고, 뭐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지금 화재로 인해서 1분기 때는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2, 3분기부터는 반도체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보시도 반도체 신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해소하겠다. 인텔, 뭐 일본, 미국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 되고 있고, 여기서 충분한 수급이 된다면은 완성체 부품에 대한 이런 악재들은 금방 사그라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주가를 사게 된다면은 이미 주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주식들은 조금 담아낼 필요가 있다. 제 영상 보시면 예전에 SL이랑 화신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두 종목들이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애플 관련 테마주 엮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라든가 부품이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품으로 못 만드는 부품들이 몇 종류가 안 돼요. 한 차량에 8개 정도의 부품이 없어서 완성차를 못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품들과 수급이 된다면 완성차는 굉장히 빠르게 빠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기대감보다 주식이 부양이 덜 됐고, 그런 주식이 부양이 이제 될 때는 악재가 해소가 됐겠죠. 그럴 때는 이미 우리가 주가를 가져가기는 많이 늦다. 지금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원화성이라든가 이건 예전에 추천을 많이 드렸고, 뭐 대유 그룹들, 뭐 대유 AP라든가 대유 뭐 플러스 이런 업종들도 나쁘지 않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 전 이런 식으로 소형주들이 조금 애매하다면은 대형주들 현대유아라든가 현대모비스 업종들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현대기아가 아이오닉 5 EV6라는 걸출한 이제 작품들을 내놨지만은 충분히 시세를 받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하반기 때
가장 큰 반등의 수혜가 나타날 게 바로 이 전기차 업종들,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들 위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려서 잡아드렸는데,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이 꾸준하게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 전기차 관련된 업종들, 차량용 이제 부품 관련 업종들은 사실적으로 산업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죠. 근데 그 업종들에 대해 산업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나 악재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에 부양이 덜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 4분기에 가장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주도 업종 산업을 잡으려면은 제 생각에는 자동차 업종으로 충분히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우리나라 정부 쪽만 아니라 내외적으로도 당연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재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뭐 주저리 많이 많았는데, 자, 차량용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은 아니죠. 전기차 업종들을 내보냈지만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출고가 되지 않으면서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가 부양이 덜 됐다. 그렇다는 거는 반도체 수급이 해소가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고, 그 탄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주가를 잡기에는 어렵다. 이 악재는 해소될 수밖에 없는 악재고, 결국 그 악재가 해소될 타이밍을 미리 예견해서 지금부터 차량용 반도체 업종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것을 좀 추천드린다 라는 것이 현재 이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 너무 지금 뭐 종목도 많고 아까 뭐 올려드린 대로 너무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대표주들 위아, 모비스, 현대차 이런 정도만 사셔도 충분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반기 때는 탄력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업종들 위주로 한번 모아가 보시거나, 자,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대원화성, 동화화성 이 두 업종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업종들도 잡혀 있고, 그리고 아까 영상 그 내용 이미지 올려드렸지만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차트를 다 검색한 다음에 올려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업종들이 그래도 그나마 재료라든가 그랑 동시에 차트도 충분히 좀 봐줄만한 종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화성, 대원화성, 저는 이 두 종목 위주로 좀 중장기적으로 스윙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가져가시길 추천하고, 무섭다, 호사 업종들 좀 공략하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모비스라든가 현대 위아, 코스피 200 종목 대형주 위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한번 우리 4분기 때 한번 까보도록 해요. 뭐 깐다는 건 그런데 10월 달쯤에 차량용 업종들 이 부품주들이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와 있는지 저는 같이 영상 다시 확인하면서 한번 오픈해 보시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